안녕하세요. ABO 임경업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이제 교대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저만의 아메이 사업 컨셉 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원래는 Y 아메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주제를 보고 조금 혼동하실 수도 있어서 컨셉을 어떤 식으로 잡아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좀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 폰트가 조금 깨져서 조금 글씨가 좀 틀려질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기 사업 시작했던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친구로부터 이제 권유를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와이프 사장님이 먼저 아메이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 이제는 정 사장님이 예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게 됐는데 초창기에 정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저는 이제 따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할 때 뭐 정 사장님과 이제 같은 부부 사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부부 사이는 맞는데 처음에 어떻게 만났느냐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제 정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정 사장님이라고 말하면 좀 그래. 와이프 사장님을 와이프 사장님을 만날 때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만났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되게 좀 포장을 많이 한 얘기인데 감히 네가 정 사장을 네가 데리고 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제 사람으로 만들면서 좀 뭔가 일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정 사장님이 되게 젊었을 때 20대 때 주변에 남자들이 사실 들끓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뭐 재미로 해도 괜찮죠. 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거나 뭐 밥을 먹으러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전략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일단 얼굴로 들이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니까 뭔가 다른 거를 찾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찾았던 게 햄버거를 그때 제가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 사장님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죠. 남자들이랑 햄버거 먹으러 많이 다녔지?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많이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놓은 게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남자들과 먹었던 햄버거에 대한 기억들을 다 지우고 싶었던 거라 너 남자들이랑 햄버거를 먹고 2차로 햄버거를 먹으러 가본 적이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그런 또라이가 어딨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를 먹고 KFC 가서 햄버거를 2차로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와이프 사장님의 생각에는 햄버거 하면 이제 저밖에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저로서 이렇게 세뇌를 시켰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 사장님이 제 사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업도 정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됐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품의 감동을 크게 쉽게 느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두 아들이 현재 8살, 6살,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아들이 있고요. 이 아들들이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게 좀 나아졌던 것이 있었죠. 첫째 아들은 물을 절대 먹지 않는 친구였는데 이스프링 정수기를 통해서 물맛이 맛있다라는 걸 처음 느끼고 그다음부터 물을 먹기 시작을 했고요. 둘째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서 정 사장님이 몇 년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 이제 피범벅이 돼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이 아팠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다 써봤고요. 근데 아메이 제품을 브랜드 체인징을 하고 나서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피부가 싹 나아지면서 그때 이제 아메이 제품을 이제 인정하고 그때 감동을 느끼기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제가 아메이 사업을 거절을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단지 요거였어요. 치약 하나 파는 시간에 부동산 투자하는 게 빠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사업을 거의 한 몇 년간 미뤄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건설사 선임연구원에서 그때부터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경매라는 도구를 하나 알게 됐고요. 그다음부터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이제 불리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와 이제 건설사 연구소를 병행을 하다가 그 전업을 하게 됐죠. 이제 부동산업으로 전업을 하게 되면서 그 경매로 또 재테크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 부동산업으로 진출하게 된 지 이제 거의 28살, 9살 때부터 경매는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의 10년간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산을 당연히 늘릴 수 있는 기간은 충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투자를 한 건 진행했을 때 치약 하나 판다라는 그런 개념이 처음에는 아미를 사업을 시작할 때 판다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치약 하나 팔아서 얼마를 받을까라기보다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 건을 했을 때 얼마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됐었던 거죠. 뭔가 회사를 다니거나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에 회사를 다닌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뭔가 월급을 받는 개념이고 부동산은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으로 가겠다라는 취지가 굉장히 좀 강했었던 것 같고요. 인세 수입의 전지전능한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요렇게 생각하게 됐던 게 저한테는 그 경매 투자를 하면서 무피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무피 투자라는 거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은 없고요. 경매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업술무자의 탄피를 쓴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이죠. 어, 경매를 하게 되면요. 경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 부동산 투자를 했을 대비 대출이 나오는 한도가 굉장히 높아요. 상업용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일반 투자를 했을 때 50에서 60% 정도 담보대출을 진행을 해주지만 경매로 상업용을 낙찰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면 그 감정가의 80에서 90%를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좀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상가를 하나 제가 10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요. 은행에서 9억을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냐면 제가 보증금을 1억만 세입자한테 태우게 되면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한 푼도 안 들이고 건물 하나를 살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가 원했던 무피 투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 돈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요거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아니면 그 세입자를 관리하거나 건물 임대를 맞춘다거나 그 정해져 있는 한 달 매각 기일 안에 뭔가 그런 업무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 다음에는 제 보증금 또한 날아가는 위험 부담은 충분히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무피 투자라는 게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피 투자가 안 되더라도 사실 제 투자금은 굉장히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빌라를 한 채 잡거나 아파트 한 채 잡을 때 1,000만 원 이상 들어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풀 대출로 뭐 대출 끊고 후순위에다가 뭐 추가 대출까지 계속 끌어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든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도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부동산업에 있으면서 많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해야 될 생각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고민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투자도 어떻게 보면 사업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미리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남들이 한다라고 해서 사업을 하듯이 아니면 남들이 투자한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남들 따라 가봐야 그거는 남들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사업할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차이가 그럴 장착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고요. 미래 가치와 가치 개발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래 가치는요. 어찌됐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비교해 보면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시장이 좋아져야 되고 내가 주식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뭔가 아이템이 개발이 되거나 이슈거리가 있거나 뭔가 공로가 있어서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주는 거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히 시장 환경이 좋아지고 그 회사가 잘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신용평가가 좋아지든 뭐가 됐든 그렇게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지 저와는 상관없는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가치 개발이라는 거는 그 가치를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에 땅을 하나 잡아서 그 땅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건물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팔았을 때 그 부동산의 그 감정 평가되는 금액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 가치와 가치 개발의 차이는요, 내 노력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투기와 투자와의 차이예요. 노력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직장과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장은 뭐 회사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내 연봉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 가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은 안 드는 거죠. 요새 공로비 산업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순간 저의 가치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 가치가 올라간 만큼 그 수익은 증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투자가 사업가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가치 개발 분야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수익률 계산은 무조건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오더라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원하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몇 년 안에 얼마 정도의 차익을 가져가고 싶습니까? 라는 거를 물어봐도 그런 거 계산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뭔가 샀을 때 돈이 된다라고만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뭐 갖고 싶은 거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주변에 가족들이 친구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몇 억씩 이렇게 올랐다니까. 근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1,000만 원 투자를 해서 내가 한 달에 뭐 3%, 5%, 10%요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파트를 사는 사람치고 내가 이 아파트를 뭐 10억, 20억 주고 산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50%, 100%의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찌됐건 올라주니까 마냥 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어찌됐건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일회성 투자밖에 안 되는 거고요. 내가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고 돈만 갖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메이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아메이를 통해서 이제 미래 가치를 따져볼 수도 있는 거고 가치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요거를 같이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하면 통해서 나의 개발, 가치 개발이 증대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목표는 반드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간 대비 원하는 수익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아메이라는 사업을 나한테 접목을 시켰을 때 얼마 정도의 가치가 올라가서 거기에 따른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건지 이런 것들은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계산하는 게 보통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그 부동산 수익형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00만 원을 벌겠다라고 가정을 해서 요게 5%의 수익률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역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그 취등록세나 법무비, 종부세, 재산세, 필요경비, 매수, 매도시, 중개비, 양도세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하고 그냥 일반 수익으로 계산해 보면 1년에 2,4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게 되고요. 5%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여기다 20을 곱하면 내가 필요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총 4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만 매달 200만 원, 5%의 수익률일 때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남들은 뭐 대출을 해서 레버지를 일으켜서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 추가 수익을 더 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논외로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요. 돈 있는 사람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투자라는 거고요. 내가 인세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목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내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는 게 필요한 건데 누구나 깨닫겠지만 공로비 산업이들은 절대 이런 돈 못 만들어내요. 4억 8천만 원을 내가 매달 200만 원을 벌겠다고 만든다라는 거는 정말 가치 없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안 되고요. 진짜 20억, 30억 정도는 만들어놔야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월천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 수입을 만들어내려면 기본적으로 2, 30억을 만들려면 분명히 월급 수익 외에 투자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셔가지고 엔잡러가 되셔야 될 필요성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는 또 하나 이제 무피 투자라는 개념이고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들어가는 분들이 저는 없다고 봐요. 내가 생필품 사서 쓰는 거는 어차피 써야 될 돈이고 내가 이거를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단 한 푼도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정 사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 치약 파는 것보다 부동산 하나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한 거는 저는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전 치약 하나 팔아본 적이 없고요. 사람들한테 정보만 전달하고 감동만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전달했을 때 그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고 시간 투자라는 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투자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설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피 투자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과연 안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정말 성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처음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수익만 보고 투자를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성장이 됐던 게 있는 거죠. 아메이를 통해서 성장이 되는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됐고요. 저는 정말 이게 글꼴이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되게 좀 귀엽게 보여요. 저는 진짜 좀 아메이를 통해서 많이 인간이 돼간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얘기하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나 이런 얘기가 정말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유를 정말 다시 깨닫게 되는 게 있었고요. 부동산 투자를 좋아했던 거는 정말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였어요. 저희 가족과 저희 아들과 그냥 돈 있는 거 자본주의 사이에서 우리만 잘 벌어가지고 우리만 잘 살면 돼. 남들이 어찌됐건 그런 거 상관할 필요 없어. 라고 하지만 결국 제가 결혼을 안 했고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그 돈을 펑펑 써대는 것도 정말 한계가 있을 거고요. 정말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생각하는 꿈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거지만 직장을 다니는 꿈이라는 것도 내가 대학생 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라는 게 꿈이라지만 멀리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꿈 목록이라는 걸 쓰죠.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뭐였다라는 거를 다시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다시 이제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과정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를 본질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꿈이었고요. 대학교 때는 교수가 꿈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교수라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 연구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직업이 교수가 원했던 게 아니라 남들한테 뭔가 정보를 주고 남들한테 뭔가 알려줬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뭐 보람되고 뭔가 성취해가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게 저한테는 뭔가 좋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직업을 꿈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저는 이제 버리게 됐고요. 그리고 남들과 동행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성장이 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껏 봐왔던 어느 회사보다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인정이 될 거고요. 모르는 사람들이나 누가 옆에서 아메이가 그 다단계 아니냐, 뭐 그런 불법 회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단순히 몰라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꿈과 목표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건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정말 끈기 있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테스 형이 국민형이 돼버렸잖아요. 코소크라테스 형이 알려줬던 그 내가 인문학적 성장이라는 거는 그 소크라테스가요. 아테네에서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요. 내가 모르는 거를 나는 이거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다라는 거를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지식적인 학문적인 그런 정도가 그 사람의 척도가 됐었던 기준이 됐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정말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됐어야 그래야 내가 지적 한계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추구하는 지식 성향을 또 알게 되고요. 그다음부터 내가 뭔가를 알게 되는 갈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어느 정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제 내려놓는 거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뭔가 배워가고 싶습니다. 뭔가 배우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겼을 때부터는 아메에서 하는 얘기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계속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고집도 이제 버리게 되는 거고요. 이게 30대 후반이 이제 되면서 꼰대라는 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40대 이상 분들은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꼰대인가? 이런 것들. 사업을 하면서 저는 되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왼쪽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죠. 시간적 여유가 정말 생길까? 돈은 정말 벌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시기에 정말 맞는 사업이야? 정말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씩 보면요.
다이아 사장님도 되게 한가해 보여요. 여기 다이아 사장님 딱 오셔가지고 뒤에 앉아 계신 너무 한가한 표정으로 이렇게 난로에 손대가 가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간적 투자라는 거는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굳이 미팅에 나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정말 인세이 수업을 받으면서 놀러 다니는 그런 거를 꿈꿨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이런 상위 스폰서 사장님들은 이런 미팅장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제가 보내고 싶은 시간의 지금 당장의 개념과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룰 때에 대한 그런 시간적 자유가 과연 같을 거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차이는 뭐냐면 지금은 제가 회사 다니기 힘들어서 주말에 좀 쉬고 싶은 시간적 여유를 원할 거고요.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시간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나 이런 것들을 원했을 때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 시간을 쓴다라는 거죠. 지금은 내가 노비이기 때문에 회사의 노비이고 뭐 직장의 노비고 나라의 노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을 내가 뺏기는 거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쓰는 시간은 내 거잖아요.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 지금 당장 이 사장님들도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와서 하시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시간적 여유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기 와서 강의를 하는 것들이 저가 정말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 저도 이것도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메이 사업이 정말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을까? 요 얘기는요. 저는 직장보다 빠르다고 봐요. 될 때까지 진짜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죽기 전에만 되면 되잖아요. 내가 회사 잘리기 전에보다 되면 되잖아요. 내가 60대 퇴사하기 이전에 그때보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경매로 해서 회사를 연봉을 제끼고 퇴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될 때까지 해보시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에디슨상을 받았다라는 이런 수익 구조가 있다면 내가 그만큼 돈을 못 번다라고 하면 수익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요. 에디슨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라고 하면 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그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갈 건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고요. 내가 스스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사업이라고 하면요.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못하겠다는 거는 성공할 의지가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조건으로 시작되는 게 아메이 사업이고요. 그 공평하다라는 조건은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조건이에요. 누가 어느 직위에서 어느 입지에서 어느 자본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모른다라는 사람으로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들다라는 거는요. 아직 덜 힘들어 본 거예요. 진짜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겪어본 사람 그리고 밖에서 정말 열심히 하루에 20시간 이상 3시간, 4시간 자고 일하는 사람 저도 이제 부동산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 직업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루에 3, 4시간 움직이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좀 더 빠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하는 거 보면 진짜 저는 아직 덜 힘든 거예요. 그만큼 좀 마인드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분의 저서는 저스티스죠. 정의. 그, 그 책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가장 인상 남는 건 그거예요. 제가 기차의 기관사였고 왼쪽으로 가면 제 아들이 기차 선로에 서 있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한 열댓 명에 대한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차를 멈출 수 없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항상 이분이 얘기하는 건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올해 신간을 하나 내셨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하버드 교수님이세요. 굉장히 말씀 잘하시고요. 정말 뼈 때리는 말씀도 정말 잘하시는데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미국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국의 그런 사회적 얘기를 했는데 좀 재미가 많이 있는 부분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발췌는 해왔어요. 이게
초점은 뭐냐면 공정하다는 착각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주의,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 능력주의 사회인데 모든 같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서두에서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직장에서 대표가 가고 뭔가 재능을 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받아가는 게 당신의 능력 때문에 올라갔다냐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내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나는 그만큼의 성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사인 볼트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 금메달 땄던 세계에서 제일 빨랐던 그 사람이 같이 훈련 파트너였던 요한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또한 천부적인 육상 선수라고 하고요. 우사인 볼트가 얘기했던 거는 나보다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결국 금메달을 딴 거죠. 누구나 열심히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성과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건요, 내가 받았던 재능과 노력의 혼합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재능과 노력은 나 혼자가 아닌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아메이를 좀 더 빨리 올라갔다. 누군가는 뭔가 능력이 좋아서 뭔가 사업의 대표가 되고 빠른 성공이 됐다. 어떤 회사는 그 아이템을 해서 뭐 스타트업을 해서 그 최단 기간 유니콘 기업으로 등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 능력 하나만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는 정말 우연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잘 써서 책을 잘 출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이 시기가 아니고 타자기가 나오지 않은 시기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집에 태어나거나 그런 것들 또한 운명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히 행운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 차이는 뭐냐면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능력은 뭔가 행운이 뒤따라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공평하다라는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회에서 불평등은 존재를 한다라는 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의 공정한 평준화와 가장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이익 고려가 완벽히 반영이 되더라도 불평등은 존재한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남 탓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가정을 한번 했어요. 정말 공평한 세상이 있는데 거기서 불평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CEO가 된 사람이 있을 거고 저임금 노동자 앞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번 어떤 개념으로 얘기가 됐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위에 맞는 어떤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어서 당신보다 부유하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받는 후한 보상 패키지는 단지 제게 근로 의욕을 주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일 따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의 재능을 모두의 혜택을 위해 개발하게끔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당신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능을 못 가진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재능을 넘치도록 갖고 태어난 것도 제 공로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제 소득의 일부는 세금으로 바뀌어 당신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매우 높은 분급과 지위를 가졌지만 그럴 만한 도덕적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규칙에 근거해 그런 것들을 가질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과 저는 우리 중에 누가 위에 서고 누가 아래에 설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규칙에 동의를 한 겁니다. 따라서 제게 악감정을 가지시는 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나의 특권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고 있어요. 당신의 불평등을 보고 속상해 합니다만 그 불평등은 당신에게 이로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좀 네, 한 대 맞은 느낌이었고요. 제가 그동안 남들한테 탓했던 남들이 쟤는 조금 더 나은 입지에서 성공을 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던 것 같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어, 성공한 사장님들이 이 사람들이 다른 파트너들의 꿈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개념에서 마이클 샌델 이 교수가 했던 얘기 취지에서 또 한 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대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다 덜 성공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나 자기 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 속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덕이지 우리의 업적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우리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서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저는 마지막 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좀 악해질 수 있는 범위를 떨쳐낼 수 있고요. 좀 관대하고 공적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서두로 해서 이제 저만의 이제 사업 컨셉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건데, 결국 내 사업에 필요한 비행법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갈매기 꿈 얘기를, 솔직히 저는 갈매기 꿈이라는 책을요 처음 들어봤고요. 엊그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PPT에 놓으면서 어제 그 와이프 사장님한테 갈매기의 꿈 봤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요. 다 알 걸, 너만 빼고 다 알 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온 거고요. 제가 요런 옛날에는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게 반항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갈매기 꿈, 이게 1970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가장 높이 사는 새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가장 먼저 벌레를 잡는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할 때 저는 되게 많이 들었던 생각이,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잡아먹히는 벌레는 도대체 뭔 죄냐고요. 내가 새가 될지 벌레가 될지 그런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사람들한테 되게 반박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농담이었습니다. 요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그 갈매기가 있죠. 그래서 이 갈매기가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는 모르는 얘기니까 한 번 더 상기해 볼게요. 먹이를 찾는 거를 추구하지 않고요, 완벽한 비행을 추구를 했었대요. L자 비행이라는 거는요, 위에서 허공을 돌다가 수직 하강을 해서 거기서 기역자로 꺾여서 바다 수면 위를 이제 날아가는 그런 비행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계속 나는 연습을 해서 속도 150km/h를 넘겼을 때, 그때 수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때 뭔가 나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죽을 뻔하니까 내가 갈매기일 뿐인데 내가 굳이 왜 빠르게 날려고 했었나. 빠른 속도로 날 운명이라면 나는 당연히 매로 태어났겠지. 지금 내 처지에 만족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당연히 다른 친구들 갈매기처럼 어부를 따라다니면서 물고기를 이제 구걸을 하는, 남들이 어부가 하나 물고기 던져주면 저희가 이제 새우깡 던져주면 그런 갈매기들 있잖아요. 그런 불쌍한 갈매기들이 됩니다. 그러다가 실망한 채 이제 바위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이제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 한번 들 때 있잖아요. 완벽하게 날 수 있는 운명이라면 매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을 텐데, 근데 못 가졌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매처럼 날개를 짧게 접고 고속으로 비행을 하면 방향 전환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남들이 하는 방법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본 거예요. 혼자 연습했을 때는 내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방법을 찾게 되니까 갈매기 비행기법을 버리고 매 비행법을 연마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시속 300km까지 도달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명칭이 바뀌는 거죠. 갈매기가 아니라 매가 된 갈매기. 이래서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동료들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방법을 터득했다. 더 이상 물고기를 구걸하지 않고 우리는 먹이 사냥을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말로 갈매기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선동죄로 공동체 탈출이라는 결과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 갈매기가 되게 아쉬웠던, 슬퍼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공동체에서 소외가 돼서 슬퍼했던 게 아니라 동료들이 완벽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 갈매기가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행을 위한 비행일 뿐이라고 무시당했던 자기의 비행법이 결국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기술이었다라는 거, 그거를 깨달았던 거고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물고기에 의존하는 그냥 평생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개 깃털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갈매기가 저희한테, 인간한테 해주는 얘기는 완벽한 비행에 도전하는 것이 당신이 짧은 인생 동안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되게 많은 얘기랑
매칭이 되지 않나요? 내 사업에 필요한 비행법을 찾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갈매기였는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사업 컨셉을 잡으면 모두 성공할 수 있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사장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스폰서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도 방법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시스템은 있어요. 정말 이 방법이 있었다면 스폰서님들이 다 얘기를 해줬을 거고요. 그 스폰서님들은 다 성공해 있어야 하고요. 아니면 상위 사장님들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나쁜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니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꾸준하게 이 사업을 연결해 갈 거냐라는 개념 같고요. 이제 소비자 찾기와 파트너 찾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컨셉은 그래요. 저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업자를 찾아요. 이 사업자를 찾으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그 소비자 또한 파트너가 되고 사업자가 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받았던 능력이 있고 우연치 않게 행운적으로 얻게 된 느낌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됐을 때 좀 더 효과가 났을까라는 개념은 본인이 찾아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스폰서와 파트너 그리고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아메이 사업의 6가지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 6가지 가치를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사업 초기에는요. 정말 스폰서를 보고 따라하는 복제 사업이 맞다라고 보고요. 사업 후기는 나만의 사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려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스폰서님들이 하는 사업 방법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 있는 사업은 거기서 뭔가 아이템을 따와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6가지 가치를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정말 파트너를 파트너십으로 이해하고 존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신뢰를 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들의 사업 방법을 응원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스폰서의 사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감히 좀 해보고요. 아메이 시스템이 완전히 조인이 되는 게 저는 우선이에요. 처음에는 스폰서와 함께 동행을 하는 건데 저만의 사업을 만들어내야죠. 시스템에 맞는 파트너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야지 그래야 그 가치를 존중할 줄 안다라는 거죠. 저희 아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제가 넘어질까 봐 계속 손을 잡아주니까 얘가 넘어지려고 하면 계속 손을 뻗고 저를 안으려고 해요. 근데 이 거를 좀 놓아주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해주니 본인이 알아서 걷다가 본인이 알아서 뛰어요. 뛰는 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본인이 걷는 것들을 스스로 하게 해줬을 때 본인 스스로 그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다리의 가치를 늘려서 빠르게 달릴 수 있을지 그거는 스스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봐요. 정말 물고기를 뭐 새우깡이든 물고기든 그런 것들을 갈매기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갈매기들이 알아서 나는 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폰서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바래야 될 것들은 스폰서님들이 저희한테 알려준다라는 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그게 사업가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취가 됐을 때 정말 자유기업가 정신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원이나 리테일이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하지는 않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서 후원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리테일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파트너분들이 봤을 때는 같은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시스템에 조인이 돼 있고요. 이 파트너분들이 저한테 동기부여를 주고요. 제가 조금 아메에 대한 사업이 느슨해지면 저한테 뭐라고 하고요. 욕까지 해요. 왜 사업 제대로 안 하시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스폰서로서 정말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소크라테스, 테스용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매번 다 알려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정말 파트너십이라는 게 뭔가 직급 떼고 가자라는 거죠. 직급 떼고 같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니 너 스스로 독자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고 내 스스로 독자적인 사업을 만들어내고 요거를 서로 만들어냈을 때 서로 이제 파트너 시너지를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될 거는 나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아메이 사업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고 그걸로 어떻게 팔로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람을 찾아 나갈 거냐. 그리고 아니면 내가 후원할 사람들을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 고민을 하고요. 걱정이 아니라 고민을 해서 그거를 움직이는 실천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방법이 아니고요. 횟수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진짜 목표에 근거한 횟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는 정말 높게 잡아야 되는데 높게 잡되 한계 초과하지 않는 설정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말 형식은 의미 없어요. 정말 만남의 빈도를 유지하거나 계속 늘려가는 그런 줌 미팅이든 전화 통화든 화상 통화든 이런 게 뭐 방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만나서 놀아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연을 더 늘리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거절은 저희가 저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0명을 만나서 한 명이 사업에 조인이 됐다, 사업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100명에는요, 2명이 나오고 5명이 나와요. 그 다음 100명한테는요, 10명이 나오고 50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100명에는요, 100명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나라는 아니고요. 한 그래도 90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내 실력이 계속 늘어날 수 있잖아요. 거절이 많을수록 저는 진짜 확고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내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꾸준하게 횟수를 통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절이 받는 횟수가 줄어들고 거절을 받기 싫다 이런 거는요. 저는 이미 다른 갈매기가 돼 있는 거고요. 다른 갈매기한테 소외되기 싫어서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뭔가 방향, 목표를,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어부 하나 찾아다니는 새우깡 하나 먹으러 다니는 그런 갈매기가 된다고 봅니다. 제일 쉬운 방법 하나만 딱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한번 이제 숨을 쉬고 한번 숨 한번 쭉 쉬어보세요. 저도 이게 좀 계속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힘든데 한번 쑥 들이마시고요. 한번 쭉 내뱉어 보세요. 어려우세요?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사시면서. 없잖아요. 내가 숨 쉰다고 옆에서 뭐라고 해요?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내가 숨 쉴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메이는요, 숨 쉬듯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렵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뭐 걱정할 것도 없이, 이게 될까 말까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아메이는 생활이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어렵다 생각하는 내 생각들을 그냥 다 떨쳐버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은요, 진짜 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스폰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폰서가 오픈한 미팅에 가는 게 스폰서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질 거고요. 내가 만드는 매출이 스폰서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할 필요는 정말 없다고 봅니다. 꿈과 목표를 정해놓지 않은 사람들이야 정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이제 같은 말이지만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잣대를 재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보고 그대로 쭉 갔을 때 그때는 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독단적인 사업은 절대 아니에요. 혼자 하는 사업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남을 배척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사업 컨셉을 찾아보고 스폰서와 파트너들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게 맞고요. 서로를 이해했을 때 그게 갖는 거고요.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뭐 인공지능일 수도 있는 거지만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정말 관계적으로 파트너적으로 이렇게 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사람을 존중하는 헬핑 피플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문구로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는 가장 좋은 투자를 하고 싶고요. 제 스스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돈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도와서 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성공하는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